중심 잡힌 시선,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은 방송인 김재동 씨입니다. 자,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황보선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을 제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출발 새 아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 10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숫자가 또 오늘 의미심장하네요. 거대 양당에 뭐 이렇게 얹혀가지 않겠다. 이렇게 제3지대에서 대선 채비 중인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예비 후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재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모양이에요. 직접 나오시지. 아닙니다. 저도 좀 직접 꼭 뵙고 싶었는데 마침 어제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요. 예. 아직까지 부산에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 죄송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이렇게 뵙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보이는 라디오도 네, 있으니까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네, 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얼굴 보여주셔야 될 정도의 지지율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네. 뭐 그 지지율이 생각보다 어떠세요? 지금 천천히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된 스타트업 이제 창업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오래전부터 10년, 20년 정치하셨던 분들과 달리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까지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대선 공모에 대한 여러 뭐 확탕물 이런 것 거치게 되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그건 언제든지 또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 가 계시다 그러셨는데 네, 시작을 부산에서부터 하시는 겁니까? 작업을? 네, 지금 부산에 온 이유는 저희 가칭 새로운 물결 이제 시도 창당 준비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어제 부산과 경남 두 군데에서 창준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이제 전남 쪽과 광주 갔습니다만 일단 창준일은 부산 경남부터 시작을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번 주 이제 후반에는 이제 충북 충남 대전 창준일을 빠른 속도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왜 부산부터 먼저 가신 겁니까? 저희 이제 고향이 제가 이제 충북이어서 충청부터 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오히려 역으로 고향 아닌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결기도 있었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란 기치로 일반 서민들 많이 만나뵀는데 이쪽 부산 경남 쪽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충분히 창준 발기인이나 또 당원 모집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됐고 해서 오히려 네. 연고가 없지만 저를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좀 열화처럼 상황이 뜨거운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그 후원금이 12억 하루 만에 이렇게 네네. 모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근데 뭐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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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언론에서 아무래도 거대 양당 후보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네.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후원금 첫날 12억 이상 모여서 다른 대선 후보들로 많이 거쳤다. 제가 이제 무소속이니까요. 네. 또 창준이 서울에서 할 적에도 불과 며칠 만에 수천 명이 발기인 참여를 해주셨고요. 예. 또 자원봉사자도 한 2, 3일 만에 200명 이상 오는 등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판을 바꾸자는 열망이 크다는 것.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민들은 뭐 양당을 바꾸고 싶어하는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네네. 정당 얘기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선대위 구성 문제 여러 가지 네네.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두 거대 정당이 지난 40여 년간 이제 권력을 분점해 오면서 예. 사실은 다투고 싸우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당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 정권 교체나 이 정권 연장이라는 의미보다는 기득권의 바톤 주고받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닥치고 정권 교체, 무조건 정권 연장 그렇게 해봐야 지금의 구도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이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대위 구성으로 이제 뭐 골머리 앓고 있다고 하셨는데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정당 내에서도 뭐 가치나 철학, 지향점, 정책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내부 권력 다툼과 이해득실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서 별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돌 하나 던져서 두 쪽 다 던지셨네요. 네. 예, 그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아니 너무 네. 표현을 적확하게 해주시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두 쪽 다로 가면 좋죠. 네. 지금 구조적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구조 문제 이것이 사실은 요즘 가장 화두이기도 하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 김동연 후보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제가 뭐 자세히 볼 시간은 없었고 뉴스로 볼 정도로 봤습니다. 네. 제가 부총리 그만두고 사실은 대통령을 딱 한 번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혼자는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코로나 상과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셔서 뵌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랬고 제가 현지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상황 또 어려운 경제 이런 것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도도 중요하지만 직접 국민과의 소통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현지 계실 때도 그렇고 또 퇴임 후에도 딱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과 어려움과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진솔하게 소통을 하시면 국민들이 많은 걸 이해하고 힘을 합친 경우에 국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소통하시는 방법이나 횟수나 또 이런 것에서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자화자찬이나 견강부회적인 그런 말씀보다는 정말 진솔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서 이해를 구하는 것. 제가 부총리를 있을 적에도 한 해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가지고 청와대에 좀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청와대에서는 희망을 섞인 조금 좋은 비전을 내놓자고 했고 저는 그 당시에 그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진솔하게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국민들께서 정부도 우리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하게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다툰 적이 있었는데 결국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그런 진솔한 국민과의 소통 사실대로의 말씀 또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대통령이 후보 말 잘 안 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여러 가지 경제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제가 또 할 수 있도록 룸을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큰 정책에 있어서는 이견 대립이 청와대가 심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의 신축성 문제, 또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규제 일반도뿐만 아니라 공부 확대 문제,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컸고 또 제가 주장했던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좀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큰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견 대립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을 많이 이렇게 수용이 됐더라면 지금의 경제 상황 또 부동산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아직 점잖게 많이 날리시네요. 그렇죠. 제가 1년 6개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의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초기 1년 6개월 제가 부총리 할 때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성찰하고 또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바로 그 말씀 하셨으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1년 6개월 동안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5년 임기 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에서 당신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제가 드린 거 아니고요. 이런 얘기 놀리셨을까 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바로 여쭤봐야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경제부총리 하면서 못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사정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고. 그럼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1년 6개월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책임을 느끼고 또 그 같은 의사결정 과정과 상관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경제의 철학과 그 경제 원리에 따라서 또 그동안의 경제를 운영해온 경험에 따라서 네. 경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위일체로 표현하는데 첫째로는 기업 활동의 자유, 두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이 삼위일체로 할 생각이고요. 이제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재임 중에 사실 부동산가에 크게 올랐던 것은 아니지만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서 제가 공급 확대를 주장했습니다만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권하면은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1년 내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심리부터 확실히 틀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에 있어서는 싸고 빠르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싸고 빠르고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한 20년째 들은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되겠습니까? 후보들이 이제 이 공급책을 내놓고 공급 확대책을 내놓고 계신데요. 예. 사실은 뭐 100만 원에서 280만 원보다 사실은 대부분이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은 다 거짓말이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임기 내에 누가 되셔도 달성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의 핵심은 시차거든요. 지금 아파트나 이 공동주택을 기획에서부터 공급하는데 약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겠죠. 어떻게 신속한 패스트 트랙을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 없이 하는 것은 공허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싸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또 일부 또 타당한 것도 있습니다만 예컨대 공공부지의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의 분양과 임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지속 가능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그 세대당 가구 수에 따라서 확실한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이나 일가구 주택에는 이 대출과 그 세금의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주고요. 또 다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제를 통해서 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그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이 수도권 오린 구조를 깨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2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런 세 바퀴 규제 그러니까 투기 억제 공급 확대 지역균형 발전 세 바퀴를 가지고 이 부동산 문제를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제 아마 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했을 때 나온 내용에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급원 확대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폭탄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이 문제는 조금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종부세 문제가 내일 이제. 근데 어떡하죠?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2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까? 저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주택자에게는 지금 같은 그 강화되는 유지를 그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과표 구간도 조금 세분화하면서 그 다주택자 지금 상한선 좀 전문적이긴 한데 상한선을 지금 300%까지 올려놨거든요. 조금 낮추겠습니다. 어쨌든 그 1가구 1주택에는 부담의 완화를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중과 원칙을 기준을 유지하겠다. 제가 내일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 정책을 발표할 그런 계획에 있어서 자세한 건 내일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일까지는 연결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내일 발표할 걸 지금 다 뭐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뭐 300% 이런 게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국민분들이 워낙에 다 부동산의 전문가가 되셔가지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 실효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부담 완화. 네, 그렇죠.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돌아가야 되는 구조로 만들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획재정부에서 초과세수 잘못 계산한 문제에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오전에는 10조, 뭐 오후에는 19조. 이게 구조면 오전 오후에 바뀌면 이게 조삼모사는 한계 차이지만
네, 오전에 하나, 오후에 4개는 한개 차이지만 이거 9조 차이면 사실은 아무리 뭐 슈퍼 재정이라 그래도 네. 많은 숫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배들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건 뭐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이죠. 이게 분명히 뭐 우리 기재부 후배들이 이 부분에서는 그 국민과 시장에 그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세수 추계가 쉬운 것은 아니긴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의 이 시점과 정도에 따라서 추계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렇겠죠. 이건 뭐 실수라고 생각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뭐 일부러 적게 나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든지 하는 것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거는 뭐 네. 잘못한 거고요. 관료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 네. 국가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데 다만 이와 같은 추계를 잘못해서 정책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조금 잘못 활용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가 있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역시 또 후배들에게는 질책하시면서도 한번 쓱 또 안아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뭐 1년 6개월 동안 하시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대선 후보의 길이 쉽지 않으실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렇게 또박하겠습니다. 네, 전화로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 나중에 언제 꼭 한번 저 없을 때 나오셔서라도 꼭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김장님도 따라하면 또 뵈야죠. 네, 뵙고 싶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예, 제가 함부로 사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시면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